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저께 윤석열이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음이라 네이버 포털은 아예 하루 종일 도배를 했고요. 모든 언론사가 정말 대서특필했어요. 정말 틀면 그 뉴스였어요. 심지어 윤석열의 사상팬을 자처하는 극우 유튜버들, 척척이, 향수기 아저씨, 심지어 전유호까지 윤석열을 옴무파탈이라면서 정말 탄성을 질렀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네요. 유선전화 23%에 응답자가 1000명이 넘는 샘플 중에 38명 뿐이었고 5, 60대가 대거 윤석열을 찍었고 심지어 국진당 후보는 한 명도 없었고 이게 모든 게 윤석열한테 몰리게끔 설계되어 있는 여론조사라는 게 나왔죠. 대충 다 나왔죠. 저는 이 결과를 선관위가 받아줬다는 사실에 제가 진짜 너무 놀라요. 이 나라 선관위에 대해서. 그런데 한길리서치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제는 여론조사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근데 이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국힘당이 제일 속으로 기뻐하고 길길이 날뛸 것 같은데 왜냐 국힘당 후보를 넣지 않았다는 건 윤석열을 국힘당 후보로 생각하고 이게 설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힘당에서는 좋은 거잖아. 자기들한테 정말 대단한 여권 대선 주자가 생긴 건데 국힘당이 얘 우리 편 아니거든요. 얘 여권 주자거든요. 아니 저기 중립을 지켜야 될 총장이 왜 야당 대통령 선호도 1위라니 하면서 적인지 동진지 구분이 안 돼. 이거는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1등에 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해요. 지금 이 순간도 윤석열 실드 치는 게 지난 1년 동안 얘네가 했던 주업인데 왜 이런 부조리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뉴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얘네들의 핵심은 윤석열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핵심은 추미애예요. 추미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과 이 여론조사는요. 추미애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였어요. 뉴스를 보시면요. 추미애가 입만 열면 다 뜯어 올려요. 윤석열을 띄워줄 때 늘 보면 옆에 추미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띄우는 게 아니라요. 추미애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높여주는 거예요. 추미애와 윤석열이 그걸 부각하는 건.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흘리는 게 뭐냐. 추미애, 윤석열 다 같이 잘라라. 이게 지금 여당의 민주당 안에서도 살짝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그 얘기했죠. 윤석열 자중하고 추미애는 입 좀 조심하라고. 어저께는 이 예결위원장인 그 정성호가 추미애한테 소리 빽 질렀어요. 국감장에서. 자중하라고. 그러면서 이번 개각에 추미애가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흘려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가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즉시 반응했죠. 추미애는 개각에 인선에 들어와 있지 않다. 추미애는 검찰개혁 완수해야 되고 공수처 윤석열의 감찰 부분을 다 완수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딱 바로 청와대에서 발표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언론의 이 움직임은요. 추미애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예요. 왜? 추미애야말로 진정한 블루칩이거든. 추미애가 만약에 정말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을 한다면은 추미애는 이제 난공불락이 되거든요. 왜? 추미애는 털릴 거 다 털렸잖아. 얘네들이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추미애를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 모든 데까지 다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론조사를 가지고 추미애하고 심리전을 하는 거야.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그거 냈죠. 추미애와 윤석열의 그 다툼에 잘못이 누가 있냐. 추미애 34%, 윤석열 22%. 오늘은 경향신문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국정 수행 능력, 추미애 8% 하라, 윤석열 3% 하라.
그리고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띄워주면서 한다는 게 뭐냐? 윤석열이 1위에 오른 건 추미애가 난리쳐서 이렇게 된 거다. 다 추미애 때문이다. 추나땡이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띄워주는 건 추미애를 끌어내리고 추미애를 바보로 만들고 추미애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인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은 지금 추미애를 공격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거야. 이걸 윤석열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의 모든 목적은요, 지금 윤석열이 아니에요. 추미애예요, 추미애. 지금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당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추미애를 지금 이제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정말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혼자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롭게 싸우고 있고 저렇게 혼자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권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더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윤석열을 일단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추미애의 운명이고 그걸 끝냈을 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군만마를 얻을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 소명 앞에서 자기 온몸을 바쳐 싸운 사람이 지금 몇 년 만에 우리 처음 보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이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추미애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추미애를 정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추미애의 그 사소한 것까지 잡아가지고 추미애를 어떻게든지 그 사소한 사람으로 윤석열과 대등하거나 윤석열이 밑에 있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게 지금 언론과 이 국힘당과 이 애들이 하는 짓의 모든 목표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추미애입니다. 여러분. 네. 어저께 MBC에서 앞에 쫙 나오는 게 그 윤석열의 장모가 지금 피의자로 소환조사 중이고 지금 10시간 수사 받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장모의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내가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습성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관념상 검찰도 그렇고 가족 중에 하나만 딱 기소를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싹 덮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하면서 이렇게 이시영이나 그 발가락 여사 싹 덮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모가 대충 다 뒤집어쓰고 내가 한 거라고 뒤집어쓰고 기소를 살짝쿵 하면서 윤석열이나 윤석열 이 와이프에 대한 거는 싹 묻힐, 그러면서 여론전해가지고 싹 묻힐 확률도 제가 볼 때는 되게 높아 보여요. 지금 여론조사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이 차기 대권에서 야권에서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아주 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 하고 싶을까? 물론 권력을 잡고 싶겠죠.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힘을 쓰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칼잡이의 운명일 수도 있고 습성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급한 거는 그것보다도 지금 본인과 이 본인 와이프나 이 장모에 둘러싸여 있는 이 의혹을 어쨌든 자기 스스로 막아내는 거예요. 지금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다 막아쳐내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도 보호해주고 싫은 놈도 쳐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어설프게 대권을 나오는 것보다 이 정도 지지율이고 이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내년 총선 직전에 바로 총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가 차라리 국회의원이 돼서 면책특권을 갖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본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된 상태에서 뭘 다른 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언론이나 얘네들이 막 부추겨가지고 윤석열을 자기가 보호될 수 있고 장모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혐의 씌워서 기소한 다음에 이 정도가 마무리되면은 그래서 더 이상 이 윤석열이나 와이프에 대해서 수사를 할 동력을 잃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4월 직전에 나와서 국힘당의 저기 무슨
영남이나 뭐 충청도 같은데 만약에 자리 생기면 가가지고 국회의원 쪽으로 나갈 확률도 저는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이 얘네들은 무슨 옴무 파탈이라고 하고 무슨 사나이 뭐 윤석열의 매력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은요 그냥 쫌팽이에요.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이고 겉만 사내고 남자지. 겉만 남자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내적으로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그냥 여자, 내면은 여자예요.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고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이고 자기에 대한 비난 1도 못 견디는 굉장히 초 하이퍼 센서티브한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히려 대권보다 국회의원으로 선행할 확률도 제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지지율은 계속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권에 현물을 켜도록 우리가 계속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짜장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적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좀 졸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도 들을 게 없어갖고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듣고 있었어요. 평소에 거의 안 듣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틀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 향수기 아저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전 사실 향수기 아저씨 목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기사를 아예 안 보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생긴 것도 향수기 아저씨인데 목소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에 제가 깜짝 놀랐고, 인터뷰를 다 들은 다음에 정말 귀가 썩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이 향수기 아저씨 목소리 안 들은 뇌 삽니다. 정말. 와, 이 사람 인터뷰를 듣는데, 야, 국민의 수준이 낮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잘생겼는데 그 잘생김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맘카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 수준이 낮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얼굴 잘생겼다고 오세훈이나 홍정욱 뽑아준 사람들은 뭐냐?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할 만도 한데 그냥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은 빡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예를 들면 사실 좀 너무 개인적인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 다 뇌피셜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나쁘다. 윤석열을 본인이 자르질 못하고 자를 용기가 없으니까 추미애를 시켜서 윤석열을 괴롭힌다. 그게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경래 그 기자가 아니 윤석열한테 임기를 보장해주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쁘죠.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뒤에서 저쪽 가서 좋아하는 척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쁘죠.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혼자 다 떠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김경래 그 기자가 혹시 저기 교수님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저는 제가 진보주의라고 생각하거나 저는 제가 정치 성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국진당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예.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앞에서는 진보적인 척하고 절대 나는 국진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진당을 지지하고 내면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특히 영남 진보들은 반 이상은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척척이나 이런 애들 원래 다 그쪽 애들이었어요. 지금 얘네들이 참여정부 때나 지금 하는 게 똑같거든요. 예, 그냥 편하게 커밍아웃 해라. 네, 하여튼 이 사람 목소리 안 들은 뇌 삽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